안녕하세요, 유승입니다. 오늘은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 일을 하면서 자기 안에 이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계세요?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을 보면 인사를 참 잘해요. 활짝 웃으면서. 이거 정말 강력한 무기죠. 세상 살아가는데. 또 이제 부정적인 어떤 사고가 터졌어요. 근데 당황하지 않고 아주 냉정하게 행동하는 태도. 이것도 뭐 아주 대단한 무기죠. 사실 참 많아요. 이렇게 따지면. 그렇게 자기만의 강점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내고 그렇게 살아들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난 무기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걱정이 되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무기를 준비하는 거죠. 뭐. 그래서 가장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는 그런 이제 나를 만드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사회생활하는데 정말 최고죠. 이런 태도가 있다면 사회생활하면서 대단한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모두 인정하시죠? 자,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요, It's OK예요. 노래 제목이기도 해요. 예전에 미국의 이제 유명한 오디션 프로그램에 골든 부저를 받은 가수가 한 명 있었어요. 나이트버드라는 이제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가수인데, 이분이 30대 초반의 여자분이었는데 암 말기 환자였어요. 근데 이제 너무 예쁜 미소를 띠고 이제 It's OK라는 노래를 이제 부르는 거예요. 회복의 가능성이, 이 암 회복의 가능성이 병원에서 2%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이분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2%는 제로가 아니잖아요? 0%가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It's okay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It's okay라는 말을 자주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이제 써보세요. 이제 뭐 특별히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 딱 마주했을 때, 뭐 투덜거리거나 화를 내거나, 뭐 회피하거나, 뭐 남 탓하거나 이런 태도가 대단히 부정적인 태도잖아요. 근데 그야말로 그런 부정적인 상황에서 내 기분과 태도가 다 이제 부정적으로 바뀐다면, 그러면 이제 아마추어인 거죠, 그죠? 성과가 없는 유형이란 말이에요. 오늘부터 나 자신을 한번 이제 훈련해 보시자고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는 최고의 방법, 어떤 상황과 마주쳤을 때 It's okay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쿨하게 소리내서 한번 얘기하는 거 습관 들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몇 번이나 데드라인을 자꾸 업체에서 이제 미뤘다고 치자고요. 그럼 막 열받아서 소리 지르고 막 내가 그야말로 무례한 태도를 보여서 정말 갑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태도가 돌변한다면 과연 뭐 어느 쪽이 이득이겠어요, 그죠? 차라리 이때 이제 이 단어를 떠올리는 거죠. It's okay. 그렇게 쿨하게 던지고, 그러나 이제 계속 그런 일을 당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일단 내가 화를 내거나 이제 뭐 그러지는 않지만 데드라인이 밀리는 대신 이제 대금 지불 시점도 이제 밀린다. 또는 뭐 가격 내고에 들어가겠다. 왜? 그렇게 밀려서 우리가 판매, 마케팅에 이제 차질을 빚었으니까 그거를 대고 아주 정확하게, 단호하게, 정중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연습, 이런 태도가 바로 나를 더 이제 프로답게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얼굴 빨개가지고 막 길길이 날뛰고 내가 심하게 말하기 좋지 말입니다. 이런 거 갖고 뭐 이렇게 뭐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그죠? 아마추어인데 프로답게 It's okay. 내 기분은 이 상황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페널티는 고려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프로답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제가 잘 쓰는 표현인데, 후배들한테 이제 뭐, 이게 굉장히 속상한 얘기, 이런 얘기 이제 후배가 하면, 낙심할 거 없어. 이제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하다 보니까 너무 옛날 말 같은 거예요. 낙심이 근데 뭐예요, 여러분? 그야말로 마음이 뚝! 바닥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물리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어깨가 막 처지거나, 막 고개를 숙이거나 막 실망한 표정, 막 울고 막 이런 거, 일부러 이런 동작을 피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동작 자체가 더 부정적인 기분을 끌어올려요. 그렇게 오래 유지시키는 거죠. 결국에 내 태도로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망할수록 일단 고개를 숙이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막 경쟁사랑 이제 PT가 붙었는데 떨어졌어요. 내가 담당자였는데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막 보란 듯이 입 대빨 내밀고 막 퉁퉁거리고 어깨 쭉 늘어뜨리고 이렇게 다녀요.
그런 심리도 이해는 해요. 이제 그 회사 보기 미안하고 기대에 부응을 못했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 봐야 좋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뭐 웃고 신나게 다녀도 뭐 뭘 잘했다고 쟤는 저래? 제정신이야? 이러면서 밉상이겠죠. 최소한 어깨는 이렇게 쭉 펴고 허리도 펴고 최소한 이제 세상 끝났다라는 이제 표정을 지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 사격의 김리치 선수가 그 25m 사격에서 이제 떨어졌을 때, 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냥 경기 중에 하나였을 뿐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참 멋있었어요. 신선하잖아요. 이게 바로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은 마음 습관입니다. 뭔가 일이 잘 안 풀렸어요. 우리 회사 지원서가 내가 노력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번 한 번 떨어졌을 뿐 그렇다고 세상이 망한 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다시 이제 어깨를 쭉 펼 수가 있어요. 절대 환경, 나한테 닥치는 어떤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말자라고 결심하는 거,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는 두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좋아하는 게 많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많으면 어떨까요? 집착도 없고 쓸데없는 미련도 없고 일단 인생이 이제 지루하진 않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많아야 부정적인 기분에 휩쓸릴 확률이 훨씬 더 떨어집니다. 좋아하는 게 별로 없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둘씩 자꾸 지금부터 이제 늘리면 돼요. 그게 이제 내 마음의 기복이 심하지 않고 어떤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그리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막 팀장이 나한테 온갖 짜증을 다 낸 거예요. 자기가 임원한테 깨지고 나와서 이제 만만한 나한테 이제 화풀이를 한 거죠. 그러면 막 당하고 나니까 막 승질 나서 막 팀장 욕하면서 막 술 마셔 봐야 내 기분만 좀 나빠지는 거죠. 근데 내가 퇴근하고 오늘 테니스를 치기로 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내가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오늘 이제 정기 모임인 거예요. 그럼 벌써부터 막 기대되잖아요. 그죠? 그 테니스 치고 시원하게 맥주 마시고 막 이런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생각만 해도 너무 이제 기분이 좋은 거예요. 팀장이 나한테 막 짜증내면 왜 저래? 정말 화풀이 이렇게 해. 그때는 기분이 상했지만 테니스 치고 막 땀 흘리고 스트레스 확 풀린 거죠. 아까 화풀이 당한 거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좋아하는 게 없는 사람들은 그 기분을 집에까지 가지고 가서 막 저녁 먹으면서 막 욕하고 침대에 누워서도 막 그 팀장 미워하고 그 나쁜 기분을 그대로 회사로 다시 갖고 온다고요. 당연히 뭐 몸도 안 좋아지죠. 좋아하는 게 많은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좋아하는 걸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아주 유리해요. 내가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면 부정적인 기분을 이렇게 탕탕탕 이렇게 튕겨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살면서 이제 매일 우리들은 부정적인 상황에 맞닥뜨립니다. 그 조건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누구는 지혜롭게 피해가고 누구는 그 부정적인 상황에 막 빠져서 이렇게 막 허우적거린단 말이에요. 그 이후의 결과는 너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세 가지 조건을 내 일상적인 생각 습관으로 여러분들이 딱 정착시키셔서 기분이 절대 태도가 되지 않는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넉넉하게 승리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유세윤의 직장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